방관의 교실, 극단 비밀기지, 용기 없는 일주일. 이채희.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해서 어쩌면 내가 그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봐 많은 사람들은 방관자를 자처한다. 극단 비밀기지의 연극 용기 없는 일주일에서는 주인공 용기가 없는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통해 이러한 방관자 효과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같은 이름의 청소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원작자인 정은숙 작가와 신진호 연출가, 그리고 청소년 어른이 되다 2021 워크숍에 참가한 청소년 10명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었다. 객석을 디귿자로 배치하고 마주보는 형태인 기존의 객석 중 한쪽 면을 무대로 사용한 독특한 구조에 몇 가지의 소품만으로 무대 미술을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는 왕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빵 셔틀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박용기. 담임 선생님은 이 사건의 범인이 셋이고 그 중에는 의외의 인물도 있으며 일주일 안에 3명 모두가 자수하면 일이 커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중 확실한 범인은 허치승과 오재열 2명. 아이들은 용기 없는 일주일 동안 마지막 범인인 제3의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 애쓴다. 서로 의심하고 떠넘기는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비겁함, 옹졸함, 두려움이 극의 전반을 차지한다. 극은 얼마 전에 전하고 온 보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중간중간 보미의 해설이 극의 진행을 돕는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 게시판인 와글와글에 글이 하나 뜬다. 그 글은 허치승, 오재열, 김재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김재빈은 피해자인 박용기와 별로 엮인 적이 없다. 단순히 박용기가 사온 빵을 조금 얻어먹은 게 전부였기에 억울할 뿐. 김재빈이 제3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보미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익명으로 윤보미랑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허치승까지 끌어들여 그룹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셋은 친구들에게 그날의 상황에 대해 물으며 정보를 수집한다. 물론 아이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 모두가 나는 범인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어느새 서로를 넘어 자신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극 중에서 박용기의 심리나 생각은 모두 담임 선생님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박용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에 아이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갈등이 더 커져간다. 제3의 아이를 찾아내기 위한 추리는 계속됐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와글와글에 글을 올린 사람은 선아래였고 그 전반에는 김재빈의 UCC 사건이 있었다는 것. 김재빈이 몇 달 전에 찍었던 UCC 영상에는 선아래가 하품하는 장면이 들어갔고 이에 앙심을 품은 선아래가 김재빈을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쓴 것이었다. 선아래는 김재빈이 범인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었기에 김재빈을 범인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자수한 3명의 아이는 반전 없이 허치승, 오재열, 그리고 놀랍게도 김재빈이었다. 김재빈은 무슨 생각으로 자수를 했을까? 궁금증은 리뷰를 쓰는 순간까지 풀리지 않았다.
새 아이가 자수를 하려고 교무실 앞에 앉아 있는 장면에서 많은 아이들이 3명의 아이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지나간다. 이 장면에서 나머지 학생들이 느끼는 안도감과 이기심을 표현한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담임 선생님은 자수한 셋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경찰 조사를 면했다며 좋아한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듣기 평가가 시작되고 보미가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극은 막을 내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지 평범한 교실만이 여운으로 남았다. 결말은 좋으면서도 아쉬웠다. 강렬한 메시지가 없었음에도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뭔가를 단번에 깨닫게 되는 순간은 없었다. 극 특유의 잔잔함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여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소설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연극으로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였을까? 전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매번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아이들 개개의 서사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인데 그런 점들이 잘 담겨지지 않고 축약되어서 전부에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극 중에서는 랩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한편으로 극의 파악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해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극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극이 진행되는 동안 소위 급식체라고 불리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급식체는 청소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특징이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왜곡되어 전달된 문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극을 보는 동안 다소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심지어 극 중에 나오는 말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덜어 있기도 했다. 극중 인물들은 이미 교복으로 충분히 표현되었는데 굳이 그런 말들을 써야 했을까? 청소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극에서 표현된 청소년의 심리이다. 청소년, 특히 중학생은 가장 주변에 연루되기 쉬운 심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청소년의 심리는 상황이 극에 치달을수록 그 힘을 발휘한다. 이 극의 상황은 이러한 청소년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했고 이 점은 나를 비롯한 관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어쩌면 방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무관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작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본다. 필자 이채희.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낭독 김소울. 박상수.